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를 꿈꿉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두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예쁜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소비할 때 잠깐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곧 공허함이 찾아오죠. 소비가 끝나면 행복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소비를 합니다.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은 생산할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운동, 사랑,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나, 봉사활동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음으로 타인에게 이로움이 되며 나 또한 지속적인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가치 있는 일에 돈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하며 막연한 상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나였다면 이제는 생각하는 내가 돼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을 합니다. 그러면 돈도 함께 오는 거죠. 이 선순환을 아신다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오늘은 소비의 잠깐 행복보다 생산의 지속적인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13 만일을 진정으로 인식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 대불 우자승 대비로 무방비를 대할 때 이긴다.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넷째는 대비로 무방비를 대함에 있다. 원문의 우는 예상, 예비, 대비의 뜻이다. 중국어 성어에 이유아사가 있다. 이는 2인칭 대명사, 아는 1인칭 대명사. 당신이 대비하고 내가 속인다는 것이니 서로 속고 속인다는 뜻이다. 좌전에도 이런 말이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면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군대를 거느릴 수 없다. 손자병법도 이렇게 말한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나에게 의지하여 미리 준비함으로써 기다려라.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라. 나에게 의지하여 미리 대비함으로써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적이 안 올 거라 예상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곧 유비무환을 이르는 말이다. 춘추시대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양쪽 군대는 30리 거리에 진을 쳤는데 그때부터 열흘 밤낮 계속 비가 내려 밤에도 별이 안 보일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다. 초나라 군대의 좌사 의상 대장군 자기에게 진언했다. 날씨가 이렇게 험하니 오나라는 우리가 방비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틀림없이 기습할 겁니다. 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초나라는 오나라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과연 오나라는 기습하러 왔다. 그러나 초나라가 대비하고 있자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초나라도 추격하지는 않았다. 오나라가 퇴각하면서 추격에 대비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나라 군대가 멀리 사라지자 좌사가 또 진언했다. 저들은 왕복 60리 길을 달렸으니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플 것입니다. 군영으로 복귀하면 우선 쉬면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틀림없이 방비가 허술할 겁니다. 우리가 30리를 급행군하여 일격을 가하면 대파할 수 있습니다. 초나라는 좌사의 건의대로 급행군하여 오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이제 위 사건을 돌이켜보자. 열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릴 때 방어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는가? 악천후를 무릅쓰고 초나라가 잔뜩 대비했는데 만일 오나라 군대가 기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초나라는 헛수고만 한 것일까? 우리는 이념 푸념을 흔히 듣는다. 헛수고했어, 헛고생했어. 헛수고나 헛고생의 관념을 손자병법은 반대한다. 병법 100원에도 이런 격언이 있다. 차라리 내가 방어에 허탕을 칠지언정 적이 만에 하나 공격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준비는 허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비라는 것 자체가 본디 만에 하나, 즉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번의 유효한 준비 배후에는 9999번의 허탕이 있다. 앞에 그 좌사는 귀신처럼 맞추었다기보다는 그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준비했을 따름이다. 만일 오나라 군대가 습격하지 않았다면 병사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것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터이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모를 것이다. 오나라 군대가 습격하러 왔기에 좌사는 역사에 기록되었고 또한 2000년 뒤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지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점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만일일 것이다. 프랑스 토탈그룹에 근무하는 친구가 해준 말이다. 이 회사는 매년 대회를 열 때마다 가장 먼저 보안요원이 나와서 30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 호텔의 비상구는 어디이고 반동면은 어디에 있으며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탈출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응급조치를 취하는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진도가 첫째, 질량은 둘째, 안전은 셋째인 나라에서 위처럼 30분 동안 써도 안 먹히는 안전교육을 대회가 열 때마다 한다니 그 시간을 전부 합하면 도대체 몇십 몇백 분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교육이 바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가장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운전할 때 아동용 카시트를 준비하지 않는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예상 밖의 험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이는 사라지는 것이다. 만일에 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잡히는가? 손자병법은 대비로 무방비를 대할 때 이긴다고 했는데 대비를 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니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삶이란 계속 복선을 까는 것이니만큼 기회가 올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쟁이란 것도 한바탕 그 순간일 뿐이지 99%의 시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다. 이것은 실제 전투를 행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할 때 때마다 누가 이기고 졌는지 그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전쟁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관심 밖이다. 부지런히 땅을 갈고 김을 맬 뿐 수학은 묻지 않는다. 내가 아는 어떤 기업가는 수학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오늘의 수학은 그가 3년 전에 뿌린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는 관심과 정력을 새로운 땅에 뿌려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것이다. 전쟁은 한 번의 패배로 목숨을 잃습니다. 철저히 방비하지 않으면 언제 적군의 칼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시행하는 안전교육도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연연한다면 큰 사람, 큰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해온 안전교육은 대형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후진국에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마 불이 나겠어? 하며 안이한 생각으로 당장의 눈앞의 손실로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매일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면 누가 기회를 잡을까요? 당연히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위생에 철저한 사장과 대충 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위생에 철저한 사장은 사나이트도 뿌리며 손 소독제까지 뿌리고 위생 장갑까지 착용하며 매일 위생 수칙을 지키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생 대충 사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사나이트 뿌리고 위생 장갑 또한 착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식약처에서 위생점검이 나와 위생 철저 사장은 모범 음식점으로 상장까지 받았지만 위생 대충 사장은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매일 귀찮고 돈도 안 된다며 위생 대충 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다면 고객들에게 깨끗한 걸 줘야 한다면서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모든 게 내가 좋아하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고통 또한 행복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모범 음식점이란 상까지 받게 된 겁니다. 상 받으려고 위생에 철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좋았으니까 했더니 상이라는 좋은 결과도 찾아왔습니다. 상을 받지 않아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주면 할 거야. 연봉이 많이 주는데 갈 거야. 보다는 나는 어디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잘 준비하여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